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을 개발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자바가 필요합니다. 자바는 오라클닷컴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바 쪽도 사이트가 자꾸 바뀌어서 여기 프로덕트 오라클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뭐 쿠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거 제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덕트를 눌러 보시면 자바 클릭하시고 이쪽에 이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자바 다운로드가 보이십니다. SE 자바 다운로드 now 클릭하시면 버전별로 나오시는데 저희가 사용하실 거는 자바 8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바 8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버전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8을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톰캣인데 톰캣 그 저희가 와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톰캣을 사용하시는데 톰캣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톰캣 8.5, 뭐 7, 9, 8.5, 그 다음에 8 버전 8.5, 9를 보통 많이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시는 그 자바가 이제 8, 그 JDK 뭐 자바 JDK 8 이상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도록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바 8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코드들 이런 거를 잘 안 보게 되겠죠. 그 자바가 높은 버전들은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으실 텐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자바 8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8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설치는 기본적으로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시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환경 변수를 잡는 건데요. 환경 변수는 내 컴퓨터 지금 내 컴퓨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그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저기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내 PC나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제어판에서 지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보통의 경우는 저는 이제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 PC 뭐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눌러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시스템 창이 열리시는데 그 중에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하시면 시스템 중에서 고급 탭 창 중에서 고급 탭이 한 개 이렇게 시스템 속성 중에서 고급 탭이 한 개 열리시면서 그 맨 아래 보면 환경 변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부팅하면 로그인 하실 때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환경 변수를 클릭하시면 그 사용자 환경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우선 적용하고 사용자가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고 우선 적용을 시키려면 시스템 변수에 나중에 천천히 돼도 된다 그러면은 사용자 변수에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시스템 변수에다가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써가지고 사용했고 이게 자바 언더바 홈이 없으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를 이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이름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패스 자바 언더바 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패스를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패스 부분은 다른 데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찾아가가지고 실행을 해라 이런 뜻인데 이클립스나 STS를 설치해가지고 실행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패스는. 그런데 이제 콘솔 창에서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즉 자바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설정을 해야 되고요. 개발하는 쪽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자바 언더바 홈만 잘 돼 있으시면 되고 얘를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것 중에서 이 패스는 앞에 있는 것부터 내가 지금 실행하는 명령이 없으면 앞에 있는 폴더부터 찾아가지고 계속 찾아 들어가는 현상이 되고 찾아 들어가서 있으면 걔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그 확인 변수를 만들었는데 자바 언더바 홈 밑에 보면 요겁니다. 그 밑에 폴더 밑에 보면 빈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빈이라는 폴더가 있어서 빈이라는 폴더에 어떤 게 있느냐 하시면
그 bin이라는 폴더, 여기 bin이라는 폴더 밑에 보시면 java.exe 파일 여기 있습니다. java c.exe 파일이 있습니다. 자바는 실행할 때, java c는 컴파일할 때, 번역할 때 사용하는 거고, 개발자가 쓰는 것은 이제 java c가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개발한 소스 코드를 이제 중간 코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패스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명령 프로부터 cmd 창 한 개 여신 다음에, 자, 자바가 잘 돌아요. 뭐 이렇게 해서 자바 다시 버전 이렇게 쓰시면 자바가 잘 돌고 있어요. 이런 거 확인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C가 돌고 있어요. 자바 C 다시 뭐 버전 이렇게 쓰시면 자바가 이제 자바 C나 자바가 이런 게 잘 돌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패스는 그냥 패스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 저희가 자바 언더바 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 변수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그 자바 언더바 뭐 홈이라고 쳐서 엔터 치면 이게 이제 내부 명령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패스랑은 좀 다르죠. 패스는 내부 명령이고 그 자바 언더바 홈은 내부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set이라는 걸 이용해서 set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해서 찾아서 엔터 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뭐 여기까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이제 스프링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이클립스도 가능하시고 STS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먼저 이클립스를 가지고 얘가 스프링에 맞게 환경을 맞춰 놓은 게 STS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버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spring.io에 가셔가지고 저희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계속 그 spring.io에 가시면 계속 홈페이지가 바뀌기 때문에 메뉴가 잘 찾으셔야 되고, 주로 이제 프로덕트, 맨 처음에는 여기 맨 처음 홈페이지는 요 밑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프로젝트와 함께 이렇게 같이 서비스되는 거 같이 나와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프로젝트 안에 메뉴에 보시면, 프로젝트 메뉴에 보면 스프링 툴 툴스 4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폴더에서 이클립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4 이클립스 얘를 다운받으시면 되고, 자바 개발할 때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요 환경, 지금 맥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들을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밑에도 뭐 여러 가지 툴들에 해당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제공하고 있네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그 스프링 툴스 4의 이클립스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지금 크롬에서는 지금 이제 더 되는데 전 받았기 때문에 크롬에서는 자루로 되어 있고요. 자루로.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집으로 얘가 다운로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풀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압축을 풀 때가 문제인데, 그냥 다운로드를 받을 때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다운 밑에 뭐 이렇게 자바 예단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스프링을 여기 자루로, 맨 끝에 자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루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버전들이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요 버전들은 다 상이합니다. 거의 이제 지금 현재 거랑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루로 되어 있지만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 때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Rzip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집에서, 근데 Rzip 같은 것들은 긴 파일, 디렉토리, 폴더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풀지 못합니다. 나중에 몇 개가 오류가 나는데, 그러면 실행할 때 또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뭐 반디집이라든지 7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7집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전문적으로 zip 파일을 쓰는 것 중에서 긴 파일들을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긴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뭐 한번 찾아 들어가면 네이버 같은 데서 네이버나 다른 데도 괜찮습니다. 뭐 7집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7집 7-10.5rg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최신 버전 거 이렇게 쓰시면 알파 버전보다는 알파는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알파 버전은 그냥 그 최적화되어 있는 알파가 안 붙어 있는 알파나 베타 이런 게 안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4bit니까 다운로드 받고 다음 계속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중에서 요거 지금 압축 푼 것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오른쪽 마우스부터 누르시면 여기 이제 그 이렇게 풀기가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7집이라는 메뉴가 따로 나옵니다. 7집. 그래서 뭐 압축 풀기에 해당되는 압축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런 메뉴를 중에서 뭐 여기 폴더의 압축 풀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의 압축이 풀립니다. 그 파일이 많아서 압축 푸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죠. 그 안에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컨텐츠 zip 파일이 있습니다. 컨텍스트 아니고 컨텐츠입니다. 컨텐츠.zip 파일이 한 개 더 보이시고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컨텐츠 zip을 압축 풀기를 이제 해서 푸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 안에 STS 툴슈트에 해당되는 스프링 툴슈트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얘를 바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폴더가 너무 밖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얘를 복사하셔서 C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 얘네들을 그냥 이제 사용하시지 마시고 C 드라이브가 사실은 D 드라이브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현재 제 거는 이제 C 드라이브는 그 이 SSD로 속도가 빠른 걸 장착되어 있고 D 드라이브는 느린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윈도우에서 실행할 때도 C 드라이브가 빠르고 D 드라이브는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압축 풀 때도 얘 C 드라이브 밑에 템프 만들어서 풀면 그 압축 푸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근데 일단은 용량 관계상 저희는 D 드라이브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름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엉키거나 막 이러면은 이게 답이 없으면 새로 깔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운로드 받고 하기 힘드니까 압축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그냥 내비두고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지우더라도 여기 원본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통 남겨놓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되어 있는 것만 남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압축을 풀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게 이제 파일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라서 그 압축되어 있는 것만 내비두고 복사 붙여넣기보다는 옮기기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 간단하게 해서 STS4로 이름 바꾸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S4 안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프링 툴슈트 4.exe라는 이제 파일이 요게 실행 파일이고요. 요게 이제 설정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마다 한글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맨 처음엔 EUCKR 많이 사용했는데 EUCKR을 쓰다 보니 그 한글의 맞춤법에 옛날에 했던 거 부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최신에 나온 것들 옛날에는 뭐 그 8천여 개, 뭐 7천여 개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글은 이제 더 조합이 많아져서 한 5만여 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TF-8로 보통 그 다시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UTF-8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워드패드 같은 걸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워드패드를 메모장으로도 열 수 있는데 워드패드를 여는 이유는 이제 메모장으로 열면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 특수 코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보다는 워드패드로 열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맨 끝에 이렇게 D 파일 다시 엔코딩 UTF-8이라고 추가해 주세요. 그 원래 설정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이 1.8로 세팅되어 있죠. 자바 언더바 홈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 그 1.8로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이게 더 낮은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1.8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1.8이죠. 그래서 1.8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D 파일 엔코드 뭐 UTF-8로 이제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작성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HTML이라든지 JSP 이런 파일들이 UTF-8로 이제 엔코딩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세팅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정을 하신 후에 얘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 폴더 자꾸 찾아가는 것보다 작업 표시줄에다가 고정, 지금은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로 바뀌어져 있는데 고정해 놓으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밑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설정을 잘 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그인 해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스프링 메뉴나 이런 플러그인 하면 요 밑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뭔가 플러그인한 내용들이.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도 이제 그 만든 것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여태까지 썼던 것들을 과감하게 라이브러리 몇 개 아깝긴 한데 뭐 다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 워크스페이스 밑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프링 뭐 이런 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 지우고. 자,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지금 STS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복사 땡기면 복사 붙여넣게 되죠. 복사해 가지고 길이가 길대요. 길이가 기면은 여기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를 다시 바꾼 후에 다시 실행해 주세요. 예, 여기서 풀어야 되겠네요. 풀기를 다시 그 컨텐트 부분만 가져와서 컨텐츠 부분 안에 있으니까 컨텐트 부분만 복사해서 C 드라이브. 예. 여기에 풀기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압축 풀기 하시면 이제 스프링 툴슈트에 지금 이제 푸는 게 그 RGB로 풀려 가지고 지금 취소 눌러야 되겠습니다. 취소. 예, 7집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7집. 7집으로 풀어서 이제 여기에 압축 풀기를 하시면 뭐 ST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릴리즈가 나오게 되고 컨텐츠 폴더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서 나오시게 되고 지금 이제 7집에서 열심히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다 풀렸고요. 그 F2 키 눌러서 얘를 이제 STS4라고 만들어주라 이거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게 INI 파일에서 이렇게 워드패드 눌러서 한글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dfile.encoding utf8 여기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지금 현재 좌표 실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실행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TS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요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래쪽에 작업 표시되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C 드라이브 유저 밑에다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브라우저 누르셔서 저희는 D 드라이브 밑에 모든 소스는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정도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폴더 이렇게 만드시고 스프링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프링에다가 워크스페이스를 하겠다 폴더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써도 돼요. 써도 그냥 얘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쓰셔도 되고 얘를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면 이제 use this as the default 얘 디폴트로 해서 do not ask again 다시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물어주지 않는 걸로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 요 창이 안 열립니다. 뭐 스위치 STS에서 스위치 워크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메뉴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런치 해가지고 실행하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STS가 실행이 되고요. 제가 지금 주 모니터가 이쪽 녹화하는 모니터가 아니라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왼쪽에 보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보시면 부트 대시보드 해가지고 부트 메뉴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녹색인데 원표시 육각형의 원 이렇게 스위치 모양에 되어 있는 이런 부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저희가 사용할 때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바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해서 보시면 스프링 부트만 보이고 스프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른 프로젝트는 폴더 위치나 이런 게 틀려요. 틀려서
그 여러분들 교재랑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데, 그래서 헬프 부분에서 이클립스 마켓 프라이스를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설치하려는 프로그램은 이제 스프링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마켓 프라이스가 버전별로 이클립스나 STS 버전별로 다르게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버전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버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레가시 프로젝트가 있는 이런 낮은 버전의 이클립스나 STS를 사용하시면 그냥 이제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스프링이라고 스프링에서 쳐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나중에 부트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스트림 프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지워서 사용하시거나, 여기 버전별로 틀리다니까 저랑 버전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거는 이제 스프링 애드온 스프링 툴 4에 있는 3.9.14.ci 요거 CI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프링 툴 3의 스탠드얼론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그래서 이게 리부팅을 안 하면 설치를 다 해도 이제 인식이 안 돼서 이거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스트링 툴슈트에 해당되는 뭐 아카 스트링 툴슈트에 해당되는 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인스톨드 되어 있는 건 체인지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체인지. 예, 좀 걸렸는데 저도 이제 좀 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오늘은 두 번째 환경 변수 환경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으시고요. 여기 지금 아카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을 밑으로 내려서 이제 언인스톨 하시면 되겠죠. 언인스톨 하시면 내용들이 쫙 나오고 X 표시가 쫙 나오는데 뭐 컨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우면 다시 이제 리스타트라고 보통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려는 환경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근데 리스타트를 그 몇 번 하셔야 될 거예요. 됐으면 이제 피니시 컨펌에서 얘가 다 찾았고, 컨펌에서 피니시 눌러보면 이쪽에 프로그레스 바가 자꾸 지나는데 그 지나가는 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타트라고 나오죠. 리스타트 나오. 그 노해서 지난번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노 해가지고 그냥 계속 뭐 필요한 거 다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그게 이제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스타트를 꼭 해달라고 하면 리스타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다시 이제 스프링을 찾아야 되죠. 헬프의 마켓 프라이스 찾아가셔서 여기다 이제 스프링, 그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jQuery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는 좀 괜찮은데 jQuery 같은 경우에도 색깔도 안 변하고 자동화된 코드가 잘 안 되죠. 그런 경우 걔네들도 이제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이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오탈자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이제 쓰시고, 어쨌든 저희는 스프링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 스탠드얼론 설치하기 전에 요거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툴 애드 온 스프링 뭐 이렇게 요거를 인스톨 눌러서 CI 부분 3.9.14 CI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컨펌. 그 라이센스 부분은 무료 배포이긴 한데, 그래 라이센스를 컨펌하라고 이제 어떤 거가 설치할까 나오는데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설치하라고 해주시고요. 됐으면 여기 라이센스 컨펌하라고 나오는데 액셉트 하시고 피니시 누르시면 얘가 이제 또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가 됩니다. 필요한 곳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프로그레스 바가 막 지나가죠. 이게 이제 다운로드도 받고 이제 밸리데이팅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 필요한 곳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치하라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얘를 이제 설치한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리스타트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플러그인에 했던 것들을 이제 그 프로그레스 바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져서 이제 그 스프링 하실 때는 맨 처음에 기본 틀 외에는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맨 처음 다운로드 받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얘가 다운로드를 실제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다 된 그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뻥쳤는데 벌리데이팅 해서 했는데 다 됐다고 뻥치고 기다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지우고 다시 실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리스타트라고 하니까 다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리스타트를 한 개 다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툴슈트 스프링을 다시 검색을 마켓플레이스로 다시 시작이 되시면 스프링 마켓플레이스 스프링을 좀 하시고 그 방금 전에 설치된 걸 적용하느라고 이제 리스타트 하고 있죠. 지금 리스타트 하는 화면이 그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반대편 화면에서 지금 스타트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뭐 스프링에 이런 게 대시보드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레가시 프로젝트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지금 크리에이트 뭐 그런 게 안 보여서 또 한 가지 헬프에서 마켓플레이스 설치를 해서 스프링 찾습니다. 그 레가시 프로젝트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배울 때 사용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높은 버전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고 부트 뭐 이런 것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주로 부트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폴더나 이런 게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웹.xml부터 항상 웹.xml부터 찾아서 F 눌러서 이제 웹.xml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스프링 툴슈트 스탠드얼론을 인스톨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얘가 지금 얘 하면서 인스톨 됐다고 나오는데 예. 대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회사 가시면 형사님 전부 다 다르던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구조만 다르고요 내용들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프로젝트에 맞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 거는 일단은 그 설치 안 돼 있는 거는 다 설치하라고 지금 체크해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웹.xml 찾아보시면 거기 안에 설정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웹.xml부터 전부 다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던 것들을 이제 좀 계속 연습하시면 되세요. 지금 그 안에 설정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없는 데서 그냥 뷰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는 설정이 돼 있어요. 어디인가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링 그 부트나 이런 게 그 생소해 보이시긴 하겠지만 폴더 위치나 이런 게 생소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해서 구글링도 해 가시면서 그 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프로젝트는 웹.xml을 찾으시면 돼요. 찾으셔서 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디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 설정들을 확인해 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제 것도 지웠다가 지금 해가지고 레가시 프로젝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은 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거는 다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